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한찬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팬데믹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간단하게 조그만 사업을 좀 하고 싶다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현재 전체 미국에서 5,900만 정도의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일할 수 있는 전체 인구의 한 36%가 된다 합니다. 이분들이 소규모 자영업 아니면 프리랜서 이런 계통으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다. 프리랜서나 뭐 자영업이나 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의 개념입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그맣게 뭐라도 좀 부수입이나 아니면 또 조그맣게 또 창업에 준비를 하시면서 생각을 세금 관계 쪽으로 해 보셔야 될 면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시게 되면은 직장을 다녀서 받는 거하고는 좀 틀리죠. 그렇죠? 직장을 다니시게 되면은 위돌딩 텍스라 해서 페롤 텍스를 고용주가 홀더하고 소셜시키 텍스 반을 내주고 본인은 소셜시키 텍스 반을 내고 연방세, 주정부세, 지방세 뭐 이렇게 세금을 미리 연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나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세금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생각한다면은 내가 3만 불을 똑같이 벌었을 때 내가 직장을 다니면 고용주가 종업원 사회보험도 들어주고 실직보험도 비도 내주고 또 내 사회복지세 15.3%의 반이 해당되는 것을 내주는데 내가 자영업이 되면은 내가 스스로 사회복지세도 100%다 내야 되고 연방세, 지방세 이렇게 다 내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게 15.3%의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이드 텍스, 메디케어 텍스입니다. 보통 직장을 생활하게 되면은 50%를 주인이 되고 내가 50%를 내게 돼 있지만은 내가 자영업이 되는 이상은 내가 15.3%의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이 15.3%의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내가 번 돈, 그러니까 경비를 제하고, 그러니까 전체 뭐 내가 3만 불을 벌었는데 거기에 경비 제하고 남은 돈이 만 불이다 하면 만 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받는 돈에 15.3%를 내는 건 아닙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당연히 내가 3만 불을 받았으면 3만 불에 이제 사회복지세가 계산되지만 이 경우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수입이 3만 불, 경비가 물건값하고 2만 불, 그래서 만 불이 남았을 경우에는 만 불에 대해서만 연방세와 사회복지세 또 지방세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제 3만 불, 예를 들어서 자꾸 3만 불 이제 매상을 3만 불이라 했을 때 내가 직장을 다니면 3만 불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수입으로 내고 특별한 공제 없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나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의 경비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경비를 공제받는 거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경비라고 하시는 그 공제에 대해서 기록을 단단히 남겨두셔야 됩니다. 즉 막연하게 내가 뭐 한 60%가 물건값이고 한 10%, 20%가 뭐 자재값, 뭐 서플라이나 이렇게 들어갔다 하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때 장부 정리를 해서 정확한 자료와 증거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느냐? 뭐 다른 이제 보시면 뭐 자영업이나 많이 이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 흘러가겠습니다. 우선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집을 사용하고 있으면 홈오피스가 당연히 여러분들의 이제 그 홈오피스에 대해서 경비 공제를 제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폰이 있다면 비즈니스 폰을 당연히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셀폰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내가 비즈니스 쓰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쓰기도 한다. 그런데 이왕 내가 다 쓰는 거 비즈니스 경비로 다 빼버리겠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감사받게 되면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따로 전화 라인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비즈니스와 내 개인이 사용하는 비율로 나눠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물건값, 그 다음에 뭐 재료값, 그 다음에 포스테이지, 또 쉬핑 차지, 뭐 이런 것도 경비로 공제가 될 수 있겠고, 또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듣는다든가 어떤 그 참가비를 내고 컨퍼런스를 갔다든가 이런 경비도 공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설립비도 공제가 될 것이고, 광고비, 그 다음에 자동차가 내가 비즈니스로 사용을 한다면 어느 일부분이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출장을 가야 되고 회의를 가야 되고 세미나를 가야 되는 경우도 그 출장과 그 경비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기록과 증빙 서류를 갖고 있는 전제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이 되면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서 401K나 펜션 플랜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물론 어느 정도 수입이 나와야 됩니다.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펜션을 들겠다? 플랜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만 불, 10만 불을 자영업을 해서 버는데 그러면 내가 펜션 플랜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직장 생활에 401K나 이런 것보다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솔로 401K라든가 SEP IRA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펜션 플랜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그 공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세금을 예납을 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매주마다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씩 받을 때마다 세금을 직장 생활에 있는 사람은 예납을 합니다. 세금을 위돌딩하죠. 미리미리 내죠. 따라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갖고 있다가 다음에 세금 보고할 때 목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세금 보고를 예납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1040, 국세청은 1040ES, Estimate Tax의 약자 ES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마다 또 Estimate Tax 폼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셔야지 미리 안 내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벌금과 이자를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목돈을 내실 때 추가로 보태서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도대체 세금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회계사를 찾아가서 계산을 해달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또 혹시 수수료가 있으면 또 내야 되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보통 최소한 30%는 연방과 주정부에 여러분들이 나눠서 최소한 30%는 세금으로 계산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3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0% 정도로 예측하고 내놓으셨다가 나중에 세금에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것이 그래도 안전하지, 내가 적게 내갖고 추가로 내시게 되면 비록 예납을 하셨어도 너무 적게 내셨기 때문에 벌금과 이자가 추가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탁하는 게 뭐냐면 보통 보면은 연말 지나고 나서 내년 1월 달에 한번 우리 영수증 싹 정리하고 뭐 해보지 이렇게 기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바쁘시겠죠. 혼자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바쁘시겠지만 어느 두 부부가 일을 나눠서 하시던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시던 나가는 경비를 미리미리 최소한 매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정리를 미리미리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급하게 세금 보고할 때가 됐고 내가 자료를 회계사한테 숫자를 줘야 되는데 서두르다 보면은
경비의 공제가 누락된 부분들도 있고, 특별히 캐시로 뭘 하신 경우, 예를 들어서 쉬핑을 우체국 가서 USPS로 보냈는데 캐시로 했어요. 25브로치. 그러면 영수증을 받았는데 영수증을 어디 갖다 놔뒀으면 그걸 못 찾으면 그 캐시로 페이한 비용은 공제를 영원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손해죠. 따라서 기록을 그때그때 하시는 그런 습관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천하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 뱅크 어카운트를 따로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개인 명의니까 혼자 하니까 이에 한 은행에 내 돈 들어가고 니도 비즈니스에 들어오는 돈 막 섞어서 쓰시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개인 명의로 하시더라도 다른 계좌로 오픈해서 비즈니스에 들어오는 돈과 비즈니스 지출되는 그런 경비를 정확히 따로 구분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첫 해부터 그냥 본인들이 세금 보고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첫 해는 회계사님들을 찾아가서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고하는지 최소한 첫 해는 여러분들께서 의뢰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물론 많이 공부하고 아시겠지만 그래도 회계사들이 하는 방법이 또 뭔가 내가 몰랐던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께서 첫 해는 가능하시면 회계사님을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하면서 어떤 식의 무엇이 공제가 되고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 것을 안 다음에 두 번째 해서부터 여러분들께서 자영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는 그런 대로 따라가시면 되기 때문에 첫 해는 가능하시면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 보고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하다 보면은 혹시나 서브 컨트랙터를 쓰실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컨스트럭션 비즈니스를 하는데 카펫 하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하청을 맡겼다. 그럼 서브 컨트랙터 쓰셨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1099라는 것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1099라는 것은 그 프리랜서한테 다른 사람한테 어느 정도 돈이 나갔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국세청에다가 통보해서 국세청은 그 자료를 받아갖고 그분이 제대로 세금 보고하고 있나를 알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텍스 아이디나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폼 W9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분의 이름, 주소, 텍스 아이디 확인서를 받아 두셔야 연말에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 W9을 꼭 하청 아니면 일하시는 분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개인 명의로 하는 게 좋은지, LLC로 하는 게 좋은지, S코브로 하는 게 좋은지, 일반 C코브로 하는 게 좋은지 미리 잘 판단하셔서 변호사님들이나 아니 회계사님들하고 상의하셔갖고 나한테 딱 맞는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괜히 코퍼레이션 같은 걸 만들어서 너무 비용 많이 나가고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처음에는 간단히 그냥 개인 명의로 했다가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네. 내가 이제 비즈니스가 조금 규모가 LLC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하면은 다시 또 재등록을 하고 다시 모든 것을 신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에게 향후에 맞는 회사 체제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LLC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EIN 넘버, 텍스 아이디라기도 하고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라고도 하는데 주식회사만 나오는 거 아니고 LLC도 나옵니다. 또 개인도 종업원이 있다고 해서 신청하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같은 경우에 싱글 멤버 LLC 아니면 개인 명의 같은 경우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노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텍스 아이디가 따로 없으니까. 그러나 EIN 넘버를 쓰시게 되면은 내 소셜 넘버는 숨고 텍스 회사에 아니면 사업체의 텍스 넘버가 담임으로 인해서 조금 내 개인적인 프라이베이트한 인포메이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IN 넘버를 받을 수 있으면 미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인텐션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국세청에서 여러분들께 물론 당연히 누구든지 다 이익을 보기 위해서 했죠. 그러나 어떤 때는 취미 생활이냐 아니면 사업을 할 이익을 낼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사업체에 대한 손실 처리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즉, 뭐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체를 하는데 재료가 100불인데 내가 80불에 팔아요. 보통. 그러면 취미생활에 내가 꽃꽂이도 하고 뭐 조그맣게 뭘 하는 등 뭐 그냥 소일거리로 이행하면서 손실이 나는 거는 좀 뭐 다른 수입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 혜택도 봐야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분명히 국세청은 손실이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손실이 나지만 손실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론 당연히 사업을 하다 보면 5년, 10년 손실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텐션, 의지와 목적이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의 목적이 취미생활 정도인지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내가 이익을 내려고 노력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을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께서 웹페이지를 갖고 있다. 뭐 그럼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애쓴 거죠. 웹페이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은행 부자도 따로 비즈니스 안 열고 그냥 거기 좀 뭐 몇 푼 들어온 거 하고 재료 산 거 청구해서 마이너스 2,500 그래서 마이너스 2,500을 보고한다면 이것은 취미생활 정도로밖에는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는 특별히 어떤 그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상담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피곤하고 바쁘시더라도 장부 정리와 영수증 정리는 가능하면 미루지 마시고 일주일 단위, 2주 단위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